지난주 코스피 2300선이 2달 만에 붕괴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당분간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강달러 구간에서도 지난 7월에서 8월 순매수했던 외국인 투자자는 9월부터 다시 순매도로 돌아서며 우리 증시에 하방 압력을 더하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3.89% 하락한 2290으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2개월 만에 2300선 밑으로 하락했다. 지난 7월 6일 2292.01로 마감한 이후 줄곧 2300에서 2500선을 유지했는데 지난주 2300선이 다시 깨졌다.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각각 5,885억 원을 3,576억 원을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은 8,755억 원을 사들였다. 이 연준은 지난 21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75 인상했다.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였지만 연준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폭을 확대하면서 주식시장이 꼬꾸라졌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진입을 선언해 연착륙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시 상황이 200일 넘게 장기화하는 가운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부분 군 동원령을 선포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도 높아졌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브람스입니다. 주말 동안 나온 뉴스 헤드라인들이 살벌합니다. 3번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도 혹시나 앞전처럼 시장이 급등해버릴까봐 어찌나 친절하게 언론들이 또 떠들어주고 있는지요. 그 덕분에 우린 아주 좋은 종목들을 헐값에 매수할 수 있어 정말 좋은 장이 아닌가요? 미친 소리 같지만 사실입니다. 코스피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 2008년 말 리먼 사태를 거쳐 2009년 초 시장이 돌아서기 직전의 그림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국가가 부도날 것처럼 언론은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언론의 자극적인 뉴스와는 반대로 언제 그랬냐는 듯 돌려 세웠죠. 연준의 최종 목표는 파국이 아니란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11월에 바이든의 목숨줄이 달린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건 바이든이나 파월이나 자살 행위죠. 브람스는 반드시 10월장 어느 순간에 지수를 돌린다고 봅니다. 늘 그렇듯 언론은 무책임하죠. 당장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다가 장이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유를 갖다 붙였죠. 외국이 9월 들어 그렇게 주식을 팔아제낀다고 떠들어대지요. 그럼에도 7월부터 8월까지 워낙 퍼다 많아서 9월 현재에도 누적 매수액이 3조 6천억이 넘습니다. 이제 9월 5거래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준이 꺼낼 히든카드는 아무리 봐도 이제 다 써먹은 것 같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또한 기억하십시오.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브람스 월 30% 미션주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종목은 에이텍TN입니다. 금리 인상 국면에도 수급 효과를 받은 주식은 끝없이 등장하죠. 드디어 국내 도입 초읽기에 들어간 애플페이 소식에 관련주도 들썩이는 모습인데 한국 모바일 이용자의 3분의 1 가까이가 애플 매니아인 덕에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애플페이는 국내 도입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애플이 최근 국내 이용 약관을 수정하면서 애플페이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면서 세금이나 지불, 청구 등 애플페이와 관련한 내용이 새롭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서비스 전 애플 고객들에게 이용 약관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페이와 1년 독점 계약을 한 현대카드는 오프라인 결제뿐 아니라 연내에 온라인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해 최대한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고객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대카드는 최근 전자결제 대행사들에게 애플페이를 통한 온라인 결제 구축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가 임박했다는 단서는 그동안 속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애플이 업데이트를 시작한 아이폰용 운용체계의 iOS 16의 원래 서비스 지갑에서 애플페이 시작하기가 추가됐습니다. 지갑은 애플페이, 멤버십, 입장권, 탑승권, 모바일 신분증, 증명서 등을 사용 관리하는 애플의 원래 서비스를 말합니다. 애플페이는 애플이 2014년에 선보인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NFC 기능과 기존 지문 인식 기술 터치 아이디를 사용해 복잡한 신용카드 번호나 비밀번호 입력을 없앤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국내 상륙이 늦어진 점은 국내에는 NFC 단말기 보급이 늦은 점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구글 월렛, 페이팔 등과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미국 신용카드 결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3대 카드사와 손을 잡았고, 애플은 결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이시스, 블루밍데일 등 대형 백화점부터 잡화점 스테이플스와 음식점 맥도날드, 서브웨이, 스타벅스 등 다양한 소매점 체인을 협력사로 확보하고 22만 개의 상점의 서비스망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애플페이가 도입되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커피 전문점 등 대형 가맹점 위주로 시범 서비스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페이가 도입이 되면 삼성페이와 경쟁이 치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내에는 애플 아이폰 점유율이 약 22% 정도로 중성 고객이 많고 주 이용층은 주요 소비 계층인 MZ세대들입니다. 여기에 전용 카드를 만든 고객에게 연회비 캐시백, 애플 제품 구매 시 청구 할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패드와 애플워치 등을 경품으로 내건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삼성페이와의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국내 4위에 머물러 있는 현대카드의 시장 점유율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카드를 안 쓰면 애플페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애플페이하고 ATTN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그렇죠? ATTN은 교통카드 솔루션 개발, 제조 및 기타 무선 통신 장비의 개발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금융자동화 기기 제조사 AP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고 티머니의 주요 주주로 서울특별시 36.16%, LG CNS 32.91% 및 ATTN 9.5%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애플페이 독점 계약인 현대카드가 티머니와 교통카드 연동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주에 편입이 된 겁니다. 사실상 ATTN이 애플페이로 수혜를 보는 건 오직 티머니 지분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 파괴력이 큰 재료인 겁니다. 현대카드의 독점 계약이 1년짜리 계약으로 아는데 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다른 카드들도 애플페이 사용을 요청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국내 애플페이 점유율이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사용률이 높은 교통카드 연동은 불을 보듯 뻔한 거죠. 편의점은 하루 안 가더라도 지하철, 버스 이용한 출퇴근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요. 현재는 현대카드와 연동으로 티머니가 애플페이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지만 만약 내년에 다른 대형 카드사들까지 애플페이에 합류하면서 가장 사용률이 높은 티머니와의 연동이 이어지면 티머니 지분 9%를 보유 중인 ATTN의 주가 추가 폭등은 기정사실이 된다고 볼 때 아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확실한 재료는 반드시 선반영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부실주는 절대로 손대지 않는 브람스입니다. 실적은 지난해 1년 영업이익을 올해 반기 만에 거의 달성해서 3분기 실적부터는 서프라이즈가 유력시 됩니다. 차트 진입 구간은 최저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 매집 마무리 후 20에서 30% 구간 자율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코리아 FT처럼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길어봐야 한 달 안에 20-30% 미션이니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금일 종목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주식하는 브람스 오픈 단톡방 및
카페 잠시 홍보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주식하는 브람스 카페 개설을 해놨습니다. 여러가지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요. 또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으니 역시 오픈 채팅방 검색에서 주식하는 브람스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내용들 유튜브 하단 상세 페이지 내용에 적어 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